불면증 완치 프로젝트 숙면의 과학 1단계 메커니즘에 의해 뇌과학 편 일어아데노신과 멜라토닌의 마법. 눈을 감으면 정적 속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머릿속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또렷해지는 그 기이한 현상 말이죠. 양을 세어보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도 천장의 무늬만 선명해지는 밤이 반복되지는 않으셨나요? 왜 우리는 그토록 자고 싶은데 잠은 우리를 배신하고 멀리 달아나기만 하는 걸까요? 그 정답은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화학 전쟁에 있습니다. 오늘 골든마인드에서는 당신의 밤을 지배하는 두 가지 절대적인 마법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아데노신과 멜라토닌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잠의 설계도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신의 뇌를 다시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평온한 밤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잠을 결정하는 두 가지 커다란 바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퀴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만큼 쌓이는 수면 압력입니다. 두 번째 바퀴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작동하는 생체 시계입니다. 이 두 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잠의 바다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불면증을 겪는 분들은 이 바퀴의 축이 어긋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법사인 아데노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데노신은 일종의 잠의 찌꺼기 혹은 잠의 화폐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활동하는 순간부터 뇌세포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에너지를 태우고 남은 부산물이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아데노신은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데노신의 농도는 점점 더 짙어집니다. 이 아데노신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그만 쉬고 뇌를 청소해야 한다는 수면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느끼는 나른함과 피로감은 바로 이 아데노신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밤이 되었을 때 아데노신 수치가 정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침대에 누웠을 때 저항할 수 없는 잠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 습관적으로 커피를 찾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아데노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교활한 방해꾼입니다. 화학 구조를 보면 카페인은 아데노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 결합해야 하는 수용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보다 먼저 이 자리에 찰싹 달라붙어 버립니다.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전달해야 할 피곤하다는 신호를 가로막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뇌는 실제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커피를 마셨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카페인이 아데노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페인이 수용체를 막고 있는 동안에도 뒤에서는 아데노신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댐으로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뒤쪽에는 거대한 수압이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카페인이 분해되고 수용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억눌려 있던 엄청난 양의 아데노신이 한꺼번에 수용체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페인 크래시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피로가 몰려오고 다시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은 당신의 밤을 망치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생각보다 길어서 대여섯 시간이 지나도 절반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밤 12시에 잠들려 해도 오후 5시에 마신 커피의 절반이 뇌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데노신의 마법을 되찾으려면 카페인 사용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법사인 멜라토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데노신이 얼마나 오래 깨어 있었는지를 담당한다면 멜라토닌은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려줍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별명은 어둠의 호르몬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송과체는 멜라토닌을 혈액 속으로 방출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이제 밤이 왔으니 휴식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체온을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잠들기에 최적의 상태로 몸을 세팅합니다. 중요한 점은 멜라토닌이 직접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이라는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출발 신호를 울리는 심판과 같습니다. 신호가 울려야 선수가 뛰어나가듯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야 잠의 관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밤은 너무나 밝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만 년 동안 해가 지면 어둠 속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늦게까지 밝은 형광등과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뇌를 공격합니다. 스마트폰의 푸른 빛은 뇌의 식유차 상액이라는 생체 시계 컨트롤 타워를 속입니다. 뇌는 지금이 대낮이라고 착각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즉각 중단합니다. 밤 11시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뇌에게 아침 햇살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니 몸은 여전히 활동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몸속 장기들은 축구 경기를 하듯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밤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현상입니다. 분명 오후에는 죽을 것처럼 피곤했는데 밤 10시만 넘기면 에너지가 솟구치는 기분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수면 압력과 생체 리듬의 어긋남을 봐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아데노신은 우리를 계속 밑으로 누르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낮 동안 각성 신호를 보내 우리를 깨워두려 합니다. 보통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 각성 신호가 가장 강력해집니다. 이것을 금지된 수면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잠들기 직전에 뇌가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짜내어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이 각성 신호가 밤늦게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데노신은 가득 차서 몸은 비명을 지르는데 생체 시계는 아직 낮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이 괴리감이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정신은 또렷한데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운 고통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뒤엉킨 마법을 풀기 위한 해결책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데노신의 힘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낮 동안 햇볕을 쬐며 활동량을 늘려 아데노신을 충분히 쌓으세요. 특히 오전의 햇빛은 저녁 멜라토닌 분비의 트리거가 됩니다. 낮잠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낮에 30분 이상 잠을 자버리면 쌓여가던 아데노신 화폐를 써버리게 됩니다. 밤에 쓸 잠의 미천을 낮에 탕진하는 셈입니다. 커피는 기상 후 1시간 반 뒤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커피는 천연 각성제인 코르티솔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또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멀리하여 밤에 수용체가 비어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멜라토닌의 마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빛의 통제가 절대적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낮추세요. 형광등보다는 전구색의 노란 조명을 낮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예 다른 방에 두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강하게 설정하세요. 차가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성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뇌가 침실에 들어오는 순간 멜라토닌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들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아데노신과 멜라토닌의 협주곡이 일시적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잠의 설계도를 이해한 당신은 이제 조금씩 그 리듬을 되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그 강박조차 뇌를 각성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몸속에서 아데노신이 쌓이고 있고 어둠 속에서 멜라토닌이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 믿으세요. 당신은 결국 다시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든마인드가 당신의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불면증을 고착화하는 가장 무서운 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잠에 대한 수행 불안과 심리적 장벽입니다. 과학적인 지식 위에 마음의 원리를 더해 당신의 잠을 완벽하게 재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밤을 꿈꾸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뇌가 안식을 찾고 무의식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밤을 지키는 약속으로 삼아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깊은 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화 불면증은 병이 아니라 과각성 상태다. 눈을 감으면 정적 속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머릿속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또렷해지는 그 기이한 현상 말이죠. 왜 우리는 그토록 자고 싶은데 잠은 우리를 배신하고 멀리 달아나기만 하는 걸까요? 그 정답은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화학 전쟁에 있습니다. 오늘 골든마인드에서는 당신의 밤을 지배하는 과각성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잠과 싸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신의 뇌가 왜 깨어 있는지 그 설계도를 이해하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요. 많은 이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불면증의 본질은 잠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힘이 너무 강한 상태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과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에는 잠을 유도하는 시스템과 깨어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공존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밤이 깊어질수록 잠의 시스템이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면증 환자의 뇌는 밤이 되어도 깨어있는 시스템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남겨지는 순간 뇌의 엔진이 더 세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 본능이 오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율신경계에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과각성 상태는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라는 가속 페달이 바닥까지 꽉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서는 HPA 축이라는 비상 통로가 활성화됩니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으로 이어지는 이 통로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사령부입니다. 위급 상황이 닥치면 이 사령부는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우리를 깨워 일과를 시작하게 돕는 아주 고마운 물질입니다. 하지만 과각성 상태의 뇌는 밤중에 코르티솔 수치를 평소보다 훨씬 높게 유지합니다. 코르티솔은 뇌에게 지금 주변에 굶주린 사자가 나타났으니 절대 잠들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뇌는 안락한 침실을 생명이 위협받는 전쟁터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의 뇌를 양전자 단층 촬영인 PET로 찍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밤에 뇌의 대사 활동이 전체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과각성 상태인 사람은 잠을 자려고 누워있을 때도 뇌의 대사율이 낮 시간만큼이나 높습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와 의식을 담당하는 시상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는 센터인데 이곳이 밤새 불을 켜고 보초를 서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니 겉으로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뇌 안에서는 계속해서 비상벨이 울리는 것입니다. 작은 시계 초침 소리나 층간 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뇌가 위험을 감지하려 안테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곤함과 졸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불면증 탈출의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피곤함은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졸림은 뇌가 의식의 끈을 놓고 수면의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과각성 상태의 사람들은 지독하게 피곤하지만 전혀 졸리지 않은 지옥 같은 경험을 합니다.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눈은 번쩍 뜨이는 모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행위는 뇌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 다시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각성 수치를 더 높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을 자려는 노력이 잠을 더 멀리 쫓아버리는 불면증의 역설이 완성됩니다. 과각성은 신체 전반에 걸쳐 아주 구체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박 변이도의 저하와 심부 체온의 상승입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밤이 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몸속 깊은 곳의 온도가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과각성 상태에서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활동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체적 증거들은 불면증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건 당신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과열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이 만성화되는 과정에는 학습된 각성이라는 무서운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장소와 경험을 연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매일 밤 침대 위에서 잠과 싸우며 고통받다 보면 뇌는 침대를 고통의 장소로 인식합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깜빡 잠이 들다가도 막상 침실에만 들어가면 눈이 떠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 뇌가 조건 반사적으로 각성 스위치를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침대라는 신호가 잠이 아니라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오류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과각성의 늪에서 빠져나올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뇌에게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호흡을 조절하여 부교감 신경을 강제로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호흡이 길고 깊어지면 절대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자에게 쫓기면서 천천히 숨을 쉬는 생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뱉는 숨을 훨씬 길게 가져가는 4785호흡법을 연습해보세요. 이것은 뇌의 비상 스위치를 직접 손으로 끄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대와의 나쁜 관계를 재설정하는 자극 조절 요법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침대 밖으로 나오세요. 다른 장소에서 아주 지루한 책을 읽거나 단순한 작업을 하다가 정말 졸음이 쏟아질 때만 다시 침대로 가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여 뇌에게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다시 심어주어야 합니다. 초반에는 잠을 더 못 자는 것 같아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뇌회로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의학적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뇌의 대사 활동을 강제로 늦추는 인지적 셔플링입니다. 과각성된 뇌는 끊임없이 논리적인 생각을 이어가며 각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들을 무작위로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사과, 기차, 구름, 신발처럼 아무 맥락 없는 단어들을 하나씩 천천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뇌가 논리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이미지 중심의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는 심부 체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 후 욕실에서 나오면 피부를 통해 열이 발산되면서 심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체온의 하강 곡선이 뇌에게 잠들 시간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것도 뇌의 열을 식혀 각성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낮 동안의 각성 수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밤의 과각성은 대개 낮 동안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에서 시작됩니다. 낮에 틈틈이 5분씩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창밖을 보며 뇌를 쉬게 해주세요. 낮에 쌓인 긴장의 잔여물이 밤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열을 식혀주는 작업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뇌를 자극하는 격렬한 운동이나 복잡한 업무를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일기를 통해 자신의 패턴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흔히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못 잤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수면 상태 오지각이라고 부르며 이 자체가 다시 불안과 과각성을 만듭니다.
정확한 기록을 통해 내 몸의 실제 수면 효율을 파악하면 막연한 공포감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뇌의 보초병들도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던 그 충직한 시스템이 현대의 침실에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잠들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그 비난의 화살이 다시 당신의 뇌를 각성시키는 독이 됩니다.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의 지친 신경계를 바라봐 주세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을 매일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밤 당장 완벽하게 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수만 년의 수면 본능을 유전자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본능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환경을 만들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잠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임을 잊지 마세요.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손님은 더 멀리 도망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불을 끄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손님을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골든마인드는 당신의 밤이 고요한 안식처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따뜻한 위로가 당신의 뇌를 다시 설계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배움이 당신의 머리맡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의 파도가 밀려와도 당신이라는 배는 튼튼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에게 안전하다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보세요. 깊고 평온한 휴식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 안을 그날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